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코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요, 이 DLENC가 유튜브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 또 저를 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유튜브에서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IR 담당 함영중 상무님을 모시고 실적에 대한 그 설명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상무님, 유튜브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어떤 설명회를 건설사에서 보통 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지금 DLENC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상무님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커져 있는 부분, 네. 특히 DLENC를 보더라도 개인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사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공시로 숫자도 보여드리고 또 실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지만 네.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회사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솔직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저희 DLENC의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을 때 숨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자리가 굉장히 값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뉴스에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게 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정말 그 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외적인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건데, 투자자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가 있다면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네. 상무님, 사실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다소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이고 이 평가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 코치님 말씀 주신 것처럼 DLENC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을 하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저희 자회사인 DL건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연결로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DL건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이 DL건설의 실적 부진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 DLENC 스탠드얼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건설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더 많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안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DLENC가 지난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부분도 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1년에 영업이익이 9,567억으로 국내 건설사들 중에 제일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진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DL건설의 실적 부진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떼어놓고 보면은 DLENC 스탠드얼론의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두 자릿수 10.3%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네, 여전히 높았다. 지금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설사들은 여전히 높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즉 위기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펀더멘털의 숫자를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꼭 한번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DL건설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대림산업의 건설사하고는 별개의 회사고, 그러니까 DLENC 내에서 별개의 자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개발과 그리고 사모, 이 두 개의 기업이 당시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합병을 시켜서 지금 이제 진행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DL건설, 저희 자회사인 DL건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개발과 사모가 합병이 된 회사고요. 두 회사가 다 이제 워크아웃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하나의 회사가 된 후에 지금 이제 보다 좋은 회사로 지금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DLENC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건설 회사로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DL건설이 주택 부분에 대한 비중이 좀 크고, 주택 플랜트에 대한 비중이 좀 크고, 그리고 과거 워크아웃 상태였던 기업들이 합병 이후에 꽤나 시장에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번에 실적이 특별히 부진했던 이유가 네.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예,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DL건설은 주택과 네. 토목 사업만 갖고 있습니다. 토목 사업. 예, 플랜트는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토목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택 사업도 안에서 보면은 이제 물류센터 비즈니스의 포션이 주택 건축 부문 안에서도 매출 기준 한 20-30%를 차지하고 네네네. 있어서 그게 좀 저희 DLENC와는 다릅니다. DLENC는 주택이 여전히 중심이지만 토목과 플랜트가 굉장히 사이저블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요즘에 플랜트는 또 해외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구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지금 특별히 더 자회사 DL건설에 이번 실적 부진이 왔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토목하고 플랜트는 비교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을 흡수하기가 구조적으로 용이합니다. 계약 자체가 이제 코스트 플러스 피 형태로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다시 클레임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룸이 훨씬 많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부분을 회사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주택은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올랐다고 뭐 저희가 조합 측에 가서 공사 금액을 올려달라고 승인받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겠죠. 사실 힘들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주택 쪽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원가 부담이 훨씬 많이 지게 되는데요. 비교적 토목과 플랜트가 있는 저희보다 토목만 하고 있는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작은 DL건설이 좀 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이 많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택 안에 저희는 물류가 거의 없지만 이제 자회사 DL건설은 물류센터 비즈니스 포션이 큰데 물류센터 쪽은 원자재 안에서 최근에 가격이 급상승한 철근, 철강 제품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매출이 작은 규모에서 구조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컸던 DL건설이 이번에 그 부분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왔고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나온 시점에서 DLENC는 이 물가 전가라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했고 또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물가 전가가 어렵고 그걸 다 떠안아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일시적인 좀 이익률이 줄어드는 게 만들어진 거네요. 원가율 상승폭은 더 큰데 매출은 또 줄어드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률 악화로 이번 분기에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폭등해서 너무 비쌀 때도 있지만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쌀 시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기 때는 또 영업이익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DLENC의 메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저희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저희 주택 부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문이 그 부분에 대한 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의 영향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연초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다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계획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아까 9,567억의 이익을 냈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시작될 무렵에 저희는 솔직하게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9천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때문에 주택 쪽에서 원가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1분기에 저희 DLENC의 주택은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원가율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무님, 사실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지금 분명히 받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DLENC 측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뭐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전쟁 때문에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된 건 모든 회사들이 받는 영향인데요. 이제 DLENC에게만 놓고 보자면은 DLENC가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제재들이 가해지면서 저희가 플랜했던 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부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리스크로 다가오고 그 부분이 이제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DLENC가 지금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현재 4개인데 이 4개 중에 2개는 본공사 계약들이고요. 또 2개는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는 기초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영향이 좀 미미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메인 본계약이 두 가지가 하나는 작년 1분기에 수주했던 이제 정유와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연말에 수주했던 이제 발틱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발틱 해안에 굉장히 대규모 컴플렉스를 짓는데 여러 컴포넌트 중에 저희가 이제 폴리에틸렌 생산과 관련된 플랜트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시에 그 수주 규모가 1조 6천이었고요. 꽤 컸네요. 예, 그게 이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매출로 들어와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받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있는 이 4개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중단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금 홀드하면서 굉장히 그 프로그레스 단계가 지금은 이제 잠시 쉬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매출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영업이익에도 영향이 가는 구조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주 측면인데요. 기존의 4개 프로젝트 외에 올해 3월에 저희가 경영계획상으로는 한 1조 8천 정도, 실제 계약하게 되면 2조 정도 됐을 걸로 보는데 그 계약이 3월 말에 신규 수주됐을 것이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이 부분도 계약이 없는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주에도 저희 플랜보다 한 1조 8천억의 이제 차질 요인이 생긴 건데요. 다행인 부분은 그 저희 DL ENC가 지금 해외 플랜트 사업의 씨앗을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 뿌려놨습니다. 씨앗을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초 설계 작업에 해당되는 피드 작업들이 다수의 국가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러시아에 3월 말에 하려던 대형 1조 8천짜리 프로젝트는 지금 무산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나머지 대체 프로젝트들로 경영 계획이 없었던 프로젝트들이 이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 시기는 3월 말에 놓쳤지만 새로운 대체 프로젝트들은 9월 이후에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 정도 이제 들어와서 메울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도 다행히 회사의 연간 수주 목표인 13조 6천을 지키는 것은 무리가 없을 거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주요 학자들 혹은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3, 4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향 추세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부분은 동의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가라는 게 역대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긴 어렵고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혹은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당장 잡히지 않고 이 원자재 같은 건축자재 가격들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던 DL ENC 측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을까요? 아마 모든 건설사들이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어느 정도 올해 안에 받는 거는 뭐 명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주택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작년과 대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2 내지 3%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주택 원가율이 대략 한 2%포인트 내외로 부담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해서 올해 경영 계획을 세웠거든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원자재 가격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저희가 세웠던 그런 가정들 주택의 원가율이 한 2%포인트 내외에서 올라간다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땐 저희 플랜 범위 내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회사에 더 어디셔널하게 안 좋은 임팩을 갖지는 않을 거다. 이미 1분기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가 보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으나 저희가 매니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자회사인 DL건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조적인 포트폴리오의 취약성 문제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DL건설 경우에는 어저께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설명이 되긴 했는데요. 아마도 지금 레벨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익률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한 1.5%포인트 정도의 이익률이 추가로 하락하는 부담은 생길 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이익률이 줄어든 게 뭐 DL ENC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든 산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에 건설 회사들 실적이 나오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가율이
뭐 회사에서는 이제 회계적으로는 예정 원가를 조정을 하면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번 분기에 반영해서 예를 들면 주택의 그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5%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네. 잡은 회사도 있었고요. 이번 분기에는 원가율의 상승이 안 드러난 회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앞으로 2, 3, 4분기 가면서 그렇죠. 예, 저희랑 비슷하게 한 2%포인트의 원가율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가이드를 줬던 데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처한 시점과 상황,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다소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겠으나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 있는 부담은 회사별로 다 이제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이 내용을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안 들었다면 네. 아니 다른 건설사들은 영업이 뭐 괜찮고 줄어들지 않고 네. 뭐 다 원자재 부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거고 네. 시기에 그냥 네. 따라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반영해서 빨리 해놓은 반영이 게 되고 예, 그게 그 오히려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 떨어질 때 그렇죠.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다 같이 비슷하게 처한 상황이면 네. 이걸 비단 DLENC의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앞으로 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거를 DLENC의 문제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네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는 향후의 수주에 대해서 이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걸까요? 주택 부문에선 저희가 아크로라는 브랜드로 대변되는 브랜드력을 갖고 있고요. 또 토목화구 플랜트는 기술력으로 저희가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선별 수주를 하면서도 이제는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반이 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번 1분기에 저희 수주 실적을 보시면 회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데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1분기 수주 실적이 네. DL건설과 저희 합쳐서 1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그래서 뭐 DL건설이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희도 사실은 1조가 안 되는 숫자는 저희 플랜보다는 작은 숫자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러시아 영향도 있습니다. 3월에 수주하고자 했던 네. 러시아 프로젝트가 플랜상에 1조 8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들어왔으면은 실계약 단계에서는 2조 정도 규모로 됐을 네. 걸로 보고 있는데요. 2조가 더해졌으면 저희 1분기 수주 실적이 그렇죠. 1조가 아니라 3조가 되면 예. 절대 다른 회사들보다 적었다라고 하시진 그렇죠.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러시아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부분에 미스난 1조 8천은 다른 프로젝트들, 다른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네. 9월 이후에 메꾸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조 6천이라는 연간 수주 목표는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또 주택 부문도 1분기는 수주 규모가 적었는데 저희가 2분기에 주택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만 한 2조 2천 정도 주택 쪽에서 꽤 수주가 많이 증가하네요. 들어오게 돼서 주택도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은 2조 9천이니까 거의 3조 가까운. 네네. 예, 그래서 주택 수주도 2분기에 이제 좀 리바운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저희 수주 실적을 보시면 회사가 약속한 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도 좀 없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실적은 뭐 종합하자면 일시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변수는 생겼으나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했고 네.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네. 그러면 기업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미래의 성장성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장성만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실적이 뭐 좋고 안 좋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DLENC에 대해서 향후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집중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ESG 신사업 중에 하나로 이 CCUS라는 사업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것들을 캡처해서 네. 이거를 다른 산업재로 재활용을 해서 판매도 하고 네네. 또 저장을 하는 그래서 저희도 비즈니스 기회를 갖지만 저희 네.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크게 늘어날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코스트 증가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네.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기술력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키워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택 부문에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주택 시장의 호황이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네. 주택 시장,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네. 하향세로 돌아선다는 전망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여러 가지 대비가 필요할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주택 네. 부문 역시요. 다만 과거에 지어졌던 아파트 건설 물량들을 보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파트 연식이 40년 네.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파트 연식이 40년에 들어서는 아파트 물량이 지금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수요는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이게 네네. 지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택 부문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 저희 도시정비라고 부르는 네. 이 프로젝트들에서는 저희 아크로 브랜드를 갖고 네. 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저희가 마켓쉐어를 가져가려는 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게 일반 단순 도급형 주택 건설보다는 훨씬 마진이 좋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택 부문에서의 디벨로퍼 전략이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이 디벨로퍼는 예전에 디벨로퍼로 하자면 네네. 이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땅을 선점해서 싸게 샀다가 네. 이 땅을 이제 인허가 풀고 음. 이제 계획 수립하고 음. 해서 이것들을 대규모 이제 주거 시설로 네. 탈바꿈 시켜서 개발 이익과 건설 이익을 같이 향유하고자 했던 네네.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고요. 음. 대신에 기대 수익은 훨씬 높은 비즈니스겠죠. 근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돈이 많이 묶이기도 했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네. 예, 땅은 사놨는데 개발이 안 되고 인허가가 안 나와서 네. 진행이 안 된다고 워낙 이런 일들이 많죠.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DLENC가 주목하고 또 하고자 하는 디벨로퍼 사업은 옛날처럼 무조건 땅을 대규모로 저희 돈으로 사갖고 들고 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가 가능할 만한 군데들을 이제 정보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 계획을 갖고 나면 저희 혼자 땅을 사는 게 아니라요. 다 이제 PFV를 만들어서 네네. 저희는 지분 투자로 리스크 줄이고 다른 그 금융기관들을 인바이트해서 같이 지분을 쉐어한 다음에 같이 그 PFV가 이제 필요한 만큼의 그리 크지 않은 하나 역세권에 좀 개발 가능성 있는 땅들을 네네. 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건설공사는 저희가 수주를 받고 그래서 건설공사 이익 가져간 다음에 개발 이익은 지분대로 이제 쉐어하는 리스크는 분산해 놓고 하는 그런 전략이 될 거고요. 야,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디벨로퍼 전략들을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주택 안에서는 이 디벨로퍼 사업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비 요 시장을 중심으로 포션을 키워가는 게 저희 성장 전략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뭐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문에서도 저희가 이제 친환경 요소를 가미한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친환경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지금 실적이 뭐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투자자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몰랐던 DLENC의 기업의 향후의 성장력이나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 주식에 관련된 주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가 저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사람이자 투자자로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상무님하고 이런 자리를 아유, 복대해서 아유.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가 네.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 DLENC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을 네. 다른 기업들도 잘 따라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정보를 쉽고 빠르게 네. 전달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네. 그 앞에서 또 DLENC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상무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고민도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 나와서 왜 회사가 안 좋아졌는지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최 코치님이 좋게 봐주신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앞으로 메워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증가해갈 수주, 또 주택 착공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하고자 하는 모습들, 회사의 좋은 수익성을 견지하면서 성장의 모습들을 붙여가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빠르게 알려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는요, 그만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한명준 상무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네. 저희 회사 채널에 출연해서 진행을 도와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발표 관련된 분석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